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 박스권 하단을 건드린 이후에 반등 나왔습니다. 뭐 자연스럽죠.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했는데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12월 30일, 12월 15일까지였는데 재작년이죠. 12월 15일까지였는데 이거 14일날 상원, 15일날 새벽에 하원 통과하면서 급속도로 뭐 절차를 원래 한 3일 이상 걸리는 거를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진행했었죠.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 이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이제 기한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달 말까지만 해도 되니까 뭐 빠르게 진행하면은 이제 뭐 29일까지 쉰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매컷이랑 이제 그 전에 이 20일부터 29일 이 연휴 휴회 전에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휴일 기간에 이제 계속 만나가지고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합의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제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하느냐 차이였지,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우지수 반등. 나스닥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나스닥은 신경도 안 쓰고 연일 고공행진 보이면서 12,000포인트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확인한 이후에 12,400, 12,800까지 돌파하면서 13,000포인트도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아예 뭐 널뛰기를 해버렸죠. 3,0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고 요 회복 나온 다음에 양봉 하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양봉 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IT 투톱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이닉스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보실 때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다. 코스닥은 매수매도 반복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매도한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꾸준하게 매수를 쌓아가고 있고 오늘은 6,700억이나 매수를 했다. 그리고 선물은 최근에 매수매도 반복하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옵션을 위에를 살짝 막는 거는 조금 깨름직하네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올리고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많이 올라가도 지금 18조 원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 2,000, 한 8, 900 정도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3,000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런데 3,000까지는 좀 역부족이라고 해도 2,800, 900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안 올리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중국, 베트남 투자를 한동안 많이 했었죠.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 예를 들어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매수하려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수를 하다 보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럼 10,000원에서 최대한 안 올라가게끔 해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우리는 사고 싶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봐야 1,500원에서 1,500원에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많이 사야 된다라고 해서 굳이 13,000원까지 올려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15,000원까지 올려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의 이유 중 이유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이거다.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파생으로 계속 눌러놓고 있다라는 것도 고의로 안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지금 18조 원은 넘어서 19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면은 이제 20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매집하고 있다.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빨간 박스권, 이 핑크색 박스권이 이 구간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박스권이 이루어지자마자 코스닥은 740포인트 이 구간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이 뭐 830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사실 요 780에서 89, 90 요 사이인데 요 구간 한번 저항받고 여기 지지력 테스트 한 다음에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구간 중 하나가 이제 830, 40인데 여기가 사실 목표치가 될 수 있는, 여기 한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90, 900 이 구간까지 한 번에 달려도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셔야 된다. 코스닥은 원래부터 저항 구간이 있을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건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차게 그냥 코스피가 쉴 때는 특히나 세차게 지 혼자 이렇게 그냥 새침대기처럼 관심도 안 갖고 두 번, 세 번 저항인 거 티도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900은 넘어가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830까지 열어놓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 2차 전지주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시총 1, 2, 4위에 포진돼 있어요. 코스닥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수가 화끈하게 더 움직이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또 과열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한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는 게 예쁘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쉬고 다시 한번 회복 보이고 있죠.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기간 조정 받아도 되고 위쪽 올라와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어가는 순간 코스피는 그 다음에 1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1000포인트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쉰다라고 해서 실망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AI 슈퍼컴퓨터도 출시하고 엔비디아발 이 훈풍이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예요? 67,000원 그냥 넘어가고 72,500원 이 구간이 중요한데,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 아예 7만원대에 안착을 한다 해서 72,500원에서 이제 77,500원 사이에서 움직일 테니까 7만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조정은 7만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7만원에서 그러면 이제 7만원 중후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72,500원까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쉰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상할 게 없죠. 지금 67,500원을 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데 요 갭 하나 정도는 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되겠죠. 그럼 7만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쉴 때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좋은 건 넘어가서 위에서 쉬는 겁니다. 넘어가서 72,500원 위에서 한 74,000원까지 갔다가 72,500원 흔들기 하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유지되면서 기간 조정 받으면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제가 11만 5천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건데 여기를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말씀드렸는데 11만 3천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런 구간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9만원 이번에 회복되면은 10만원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고, 여기는 걱정할 게 아니다. 11만 5천원 구간이다 했는데 다 왔습니다. 똑같아요. 삼성전자 72,500원처럼 하이닉스의 이제 11만 5천원 이 구간이 위에 돌파해서 쉴 거냐 아니면은 저항을 받고 이 아래에서 쉴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원 흔들기 정도는 11만원 요 흔들기 요렇게 나오는 정도는 괜찮은데 10만원 구간까지 가는 거는 이건 좋지는 않아요. 이건 너무 약해지는 거고, 11만원 흔드는 정도까지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가야 10만 5천원에서 4천원 요 정도고, 그리고 나서 웬만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11만 5천원을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 엔비디아발 AI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하면 또 이제 VGA 그래픽카드 납품하는 이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항상 이슈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5,500원 여기 딱 걸쳐놨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제는 5,5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내일 6,000원 넘어간다. 6,000원 유지시 보유, 6,000원 이탈시 매도. 그 다음 6,500원 넘어가면 6,500원 유지시 보유, 이탈시 매도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500원 단위로. 그래서 제이션 시스템 축하드리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중 바닥선 움직임까지 만들었는데 19,500원까지 회복하면 이거 완벽하다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넘어가고 쉬다가 결국엔 22,000원도 돌파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25,000원을 넘어가느냐는 관건인데 한 번에 넘어가기 사실 쉽지 않나 싶은데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한 번에 넘어가면 더욱 나이스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25,000원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은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저항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25,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아직까지 박스권 그리는 겁니다. 자, SNS텍 기존에도 이거 얘는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해도 SNS텍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난해에도 분명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은 지난해 어땠습니까? 자, 110억에서 126억. 2020년에서 2021년 성장했죠. 매출액도 874억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성장했고 지난해에도 1235억 매출액 성장했죠. 20% 이상 성장했죠. 영업이익은 126억에서 16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 흔들기까지 나오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펠리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4%까지 돌파했습니다. 90%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고 이 기업이 90% 이상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최초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인데 90% 이상 개발을 했을 때 삼성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펠리클의 82% 이거 못 쓴다고 했죠. 90%를 넘어야 됩니다. 최소 89 넘어야 돼요. 그래서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94% 이상인 차세대 펠리클까지 개발이 끝난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탄탄대로인 거예요. 기존에 블랭크 마스크 쪽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올해 플러스 알파 블랭크 마스크 쪽 중에서 EUV용 블랭크 마스크 매출 올해부터 양산 준비 끝났다. 올해부터 매출 추가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펠리클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SNS텍에 2년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지분을 8%나 가져가면서 2대 주주에 올라간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죠.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은 삼성전자가 다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객사를 다변화해도 좋겠지만 삼성전자에 공급할 물량도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메커스라든지 저스템, 나무 기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에서 그 보행 보조 로봇 보핏을 연내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감속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10만 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일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20% 올랐는데 그리고 다시 10만 원 쪽으로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었죠. 보면은 조금 반등이 약해서 그러지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12만 5천원 구간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 부근 이렇게 돌파 시도하면서 노릴 수 있겠죠. 먼저 올라온 다음에 선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IT 업종 쪽이 해당된다라고 계속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성 TPC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관련 쪽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꾸준히 삼성 쪽에 이제 좋은 이슈가 많이 있었죠. SPG라든지 SBB테크 등등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로봇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이후에 살짝 쉬었고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모습.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아직 약한데 좀 더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거래대금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약했지만
지금 야스 같은 경우는 14,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12,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죠. 그런데 하단으로 안 내려오고 중심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모색하는 거 양호합니다. 그리고 ICD나 힘스 같은 경우 과거부터 뭐 올리디 장비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ICD 또한 마찬가지 13,000원대를 돌파 못하고 있는데 이후간 계속 돌파 시도하다 보면 한번 넘어갈 수는 있겠죠.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살살 붙어가고 있어서 기대감 있습니다. 힘스는 이제 공급 계약 예약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죠. 공급감 얘기 나오면서 오늘 거래대금 팡 터지면서 그동안 약했던 이 서름을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덕산테코피아, 덕산네오룩스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덕산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3,000원 계속 두들기고 있었는데 3,000원 돌파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지금 구간이면은 기회가 돼요. 이번 주에 거래량 실으면서 뭐 바로 넘어가면 제일 좋고 한 템포 쉬었다 넘어가도 좋은데 일단은 3,000원을 넘어가면서 거래대금을 실어줄 필요가 한번 있다. 요 체크해 보시고요. 제이스택 같은 경우가 최근에 휴식 취하면서 못 올라오고 있는데 9,000원 이탈한 다음에 위에 반짝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휴식하고 있죠. 이 종목이 9,000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시세 분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혼자만 이렇게 뭐 빠져 있는 건 조금 너무 소외돼 있지 않나 싶어요. 자, 현대해프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턴 돌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업황이 예상보다 빠른 발주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8만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8만원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8만원까지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재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성강밴드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들 저항 돌파하면 또다시 움직일 수 있고 HSD 엔진, HS 엔진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9,000원 구간 기존에 계속 저항받았었는데 이 구간 넘어가면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비대면 진로 시범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그럼 내일 모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발 좀 우리나라도 규제나 이런 부분 좀 잘 좀 이제 뭐 원활하게 또 상식적으로 잘 좀 풀어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발전하려는 순간 규제 때문에 막혀서 우리나라는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성공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 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뭐 JLK나 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JLK는 최근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올라왔으니까 바닥권에서 인성정보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 유비케어 항상 나오는 종목이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비트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거 가장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도 아직 뭐 제대로 움직임이 안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시범 서비스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시범 사업에서는 이제 환자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환자 감시 장치 쪽으로 항상 이제 뭐 들어오는 뭐 기업이니까 원격 진료하면 항상 메디아나는 이제 후발주 정도로 항상 같이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숨고르기 이후에 5,000원 구간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그 고점을 낮추는 구간 이제 넘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 2차 전지주가 쉴 때 움직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주도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휴식을 취할 때 코스피 쪽은 좀 움직여줘도 돼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60만 원을 돌파해 주면서 그러면서 코스피가 뭐 2,700을 돌파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고 먼저 끌어주고 그리고 2차 전지주가 뒷받침해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주가 끌고 올라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섹터가 끌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IT 투톱 없이 움직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2차 전지주 움직여주고 IT 투톱이 같이 움직여주면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았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현대차, 기아 이쪽 보시면은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계속 노리시면 된다. 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